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금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이태원 프리덤이 아니라 이 시국에는 좀 방문화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발표되었던 계약도 연기되었고 안전하게 끝까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볼까요?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소폭의 하락으로 1935, 이 정도면 10포인트 가량의 하락이면 좀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입니다. 685.0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증시 상승은 조금씩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면에서 저희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어떠한 분석들이 깨알같이 저희 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드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시황에 대해서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해서나 업황에 대해서나 오늘 두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남겨주시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 응원의 메시지나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뽑아서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의도 클래스 곧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낼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단야 선생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 MTNW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나 더 왕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은 이 두 전문가를 한 번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기에는 굉장히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오늘 첫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두 분께서 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자, 먼저 단야 선생 전문가께 오늘의 상황이나 네.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요. 여전히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인 종목 장세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쉬어가는 조정은 나왔지만 업종 간 그리고 각 섹터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군들로 시세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거 많지만 긴장 상황이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자. 이 업종별 순환매를 잘 타자. 그럼 네. 그 방법을 오늘 비법 그렇죠.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기대할게요. 네. 네, 김동섭 전문가님. 저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시장을 좌지우지했죠. 연금이 살 때는 오르고 연금이 팔 때는 매도했던 시장의 모습. 연기금이 부빌 언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도가 시장을 좌우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연기금이 좌우했다.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이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기금이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예.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상당한 시장의 영향력을 오늘 좌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시장을 보면 그 전체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종목을 팔 때는 시장이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도 지수를 밀 때는 연기금의 매도가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약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었고요. 막판에 주가를 한 2포인트 올릴 때도 연기금이 다시
500억 정도 회수하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연금이 투자한 종목들이 수익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시장 전체적 흐름을 좌우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종목의 수익률이 오늘 만족하세요? 특히 이 코스닥의 종목들 몇몇 종목만 수익이 나면서 플러스권이 나오면서 수익이 더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으로 다냐쌤 이 시간에 나오는군요. 고맙습니다. 김동석 전문가님 많이 기다렸어요. 두 분 모두 잘하는 전문가 분이네요.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유경님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력존버님, 이 시간에 나오는 분들 굉장히 좋은데요. 바바정님, 오늘 인기 좋은 두 분, 이 저녁 밤에도 나오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의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도 함께 보내주세요. 무료 문자 013-3366-8200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나 또 관전평, 지금 이 두 분의 전략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 저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이제 인기 있는 전문가의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먼저 라운드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매크로 클래스 어떤 주제로 설명에 들어가게 될까요? 자, 먼저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이 주제를 꼽아왔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악재는 둔감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전히 모든 그 부정적인 지표들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악재 부분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식 시장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제조, 생산, 소비 다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의 어떤 맥락으로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저평가된 쪽이 어딘가를 찾았을 때 부동산에 있는 자금 역시도 지금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역시도 증시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에 단기 악재가 돌출되면서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저가 대기 매수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완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악재에 둔감하다는 이게 잘 견디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네. 또 억지로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꼭 좋은 걸까요? 지금 이제 억지로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로 짚어들다면 코스피 시장의 PBR이 지금 0.7 수준으로 지금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PBR이 감소됐는데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PBR이 올라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에 노출됐던 거는 앞으로 2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서 현재 주가 수준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어거지로 버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꼭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억지로 버티고 있다고는 안 봐도 된다. 그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수익 내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이제 업종 대표주들 블루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순환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은행과 보험, 증권으로 이게
그 순환이 됐고요. 또 건설 업종까지도 순환되면서 트로이카들이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대중주들의 순환이 결국에 시세의 어떤 꼭지에서 나오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대중주 트로이카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하락 이후에 한 단계 상승한 시점에서 즉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순환매라든가 트로이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라면 이것이 꼭 시장의 꼭지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순환 원리를 단야선생 전문가와 파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네,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나 제로 금리로 갔던 그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일정 부분까지 올렸는데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갔고 그다음에 2조 달러까지 시장에 투입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도 금리는 제로 금리가 아니지만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 정말 네. 시장으로 완전히 다 진입을 해주는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웬만한 악재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악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악재에 둔감하다라는 건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아마도 악재에 둔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뭐냐면 신규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없을까요? 지금 알려진 악재들밖에 네, 없다는 건가요? 뭐 알려진 실업률이나 악재들이 실적이나 있을 코로나나?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네. 뭐 국채 문제라든가 유가 문제라든가 뭐 코로나 이것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신규 악재가 아니에요. 이전에 네. 있었던 악재들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유동성 장세를 누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 파고를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둔감하다라는 표현에 틀리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죠. 거의 맞다라고 볼 수는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악재들이 새로운 악재가 거의 없는 게 어쩌면 시장에는 호재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근데 시장을 이끌 만한 호재도 없다라는 것이 더 어렵게 그렇죠. 만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야 되냐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서 모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압력이 커졌을 때가 가장 큰 악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안 좋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부각되는 업종들, 특히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의외로 실적이 그렇죠. 괜찮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가는 본질가치, 즉 실적에 회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우려감도 있지만 결국에 2020년과 2021년까지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업종에는 기관들의 매수도 유입될 수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고 예.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결국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뒷받침되는 1분기 실적이라든가 반기 실적이 개선으로 예상되는 업종군들은 결국에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네.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에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석 가리기 중요하겠다. 여기서 돌발 질문이요. 호실적 예상 종목들, 지금 실적 호전주 기관의 매수 유입되면서 시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찾을까요? 제일 큰 게 이제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FN 가이드라는 사이트를 가면은요. 저 역시도 작년 12월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FN 가이드에서 2020년 실적 호전 예상되는 기업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460개 기업이 2020년과 2021년 실적 개선이
부각된다라는 네, 그런 네. 쪽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예. 460개 기업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원래 예상치하고 부합되는 것이 460개에서 예. 220개로 굉장히 좁혀졌다라는 거예요. 즉 240개는 예상치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증권사 그 기업 분석 사이트, 즉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 그 뭐 차트나 아니면 자료들 자,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요걸 한번 예. 보시면은요. 결국에 이제 예상 실적, 즉 회사에서 예상 컨센서스를 내보냈던 실적, 이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지금 2020년까지 그 실적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2021년까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사이트를 본다면 실적 개선이 연간으로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서 이걸 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높았는지 낮았는지 본다면 여기서 1년 동안의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수고스럽지만 수작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익히신다면 네. 나름대로 참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연 선생 전문가 예시 종목을 한번 네.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해볼 수 그럴까요?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 그 예. 6주 전입니다. 6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카페 24라는 건데요. 네.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1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카페 24를 먼저 보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왜 이거를 했냐면 지금 보면 지금 2019년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증권에서 여러 개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렸던 게 2월 13일부터 그 기관들의 공매도가 굉장히 증가됐고, 그 다음에 얘들이 2월 27일 날 증권사 매도 추천 보고서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바로 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그 3월 25일인데 왜 여기서 이걸 했냐면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예.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공매도, 즉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확인시켜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요걸 보시면, 자, 지금 카페 24 역시도 보면 2020년과 2021년, 2022년까지 실적 개선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의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관들이라든가 공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제 실적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반기 실적까지 호전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네. 결국에 기관들의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숏 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처럼 실적 예.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보유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호실적 예상 기업, 뭐 기관의 매수나 지금 그들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좀 매수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반박의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김동수 업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실시간 질문인데요. 꼬마빌딩님, 요즘 장에 실적으로 주식 사는 건 아니지요? 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좋아야 기업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어떤 정책 이슈라든가 테마라든가 어떤 이슈가 발동에 걸릴 수도 네. 있죠. 근데 지금처럼 공매도가 제한될 때는 이 이전에 공매도 천원 물량이 실적이 올라가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서 공매도가를 많이 친 종목 있죠. 사실 이 공매도는 개인이 치진 않아요. 기관이 외나 외인이 치는데 그 친 종목 중에서 현재 같은 시장이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 정지됐어요. 이럴 때 기업이 호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다? 그는 상승 모멘텀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반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쳤던 종목들은 쇼커리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그 종목을 다 좌우하진 않지만 실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네. 또 지금처럼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당연히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선생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반박하기보다는 타이밍상으로는 지금이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건 네. 맞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돌발 전문으로 김동석 전문가 아까 이제 예고된 리스크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악재가 없는 네. 상황에서 나올 만한 거 뭐 있을까요? 뭐 체크해 볼까요? 간단히요. 뉴스에는 제가 해보니까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특별한 파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시황 방송에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제시했던 거 물론 이건 안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국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걸 제외하고 네네. 예, 또 하나가 있다면 코로나가 팬데믹이 더 강해지는 걸 제외하고 그 두 개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악재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돼버리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크로 클래스 함께했습니다. 라운드 1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꽃 튀는 썰전이 펼쳐졌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단양선생 전문가. 네. 결국에 뭐 좀 전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가가 과연 실적과 움직이냐? 맞습니다. 실적과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실적과 유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업은 마음 편히 매수하자. 물려도 되는 주식에는 물려도 되고 속색이는 자식이 효도하듯 애매기는 주식이 수익률 낸다라는 것. 그 기본은 실적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썰전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김동석 전문가. 유동성 장세가 온다면 새로운 악재가 재생산되기 전까지는 그 유동성을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은둔하수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 오늘 전문가 두 분도 좋고 두 분 내용도 좋다. 라운드 2에는 저희가 더 알찬 내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라운드 1 지금의 이야기들 정리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많이 문자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지금 TV나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 휴대폰 바로 옆에 있으시잖아요. 013-3366-8200으로 단야 선생 전문가나 김동석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베스트 관전평으로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이 두 전문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보죠. 단야 선생 전문가가 가져온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실적 얘기 오늘 계속 이어가네요. 네, 체력 튼튼, 실적 호전 섹터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이거 알짜 계속 내용들 깊이 그렇죠. 파고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 5월 6일 이제 그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결국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러한 업종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언택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특히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보안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동안 언택이라든가
이런 쪽 게임주들이 움직였다가 오늘은 이제 보안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코로나19 이후에 부각되는 업종 말고도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OL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이제는 그 폴더블 폰이 새로운 G 플립 타입이라든가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 여기에 또 LG전자까지 또 가세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자재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업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네.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부분이 계속 누차 강조드렸던 부분이, 자, 5월에는 그 자율주행 레벨 3가 판매 허가가 나는 시점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부각될 수 있고 시장의 예. 테마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부각될 때 결국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들 역시도 스마트폰과 자율주행까지도 카메라 모듈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적 호전 예상되는 그런 섹터들을 딱 뽑아서 거기다 실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그러한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스마트폰 기자재, 자율주행, 집중 테마. 네. 네, 또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서요. 김동석 전문가. 네. 문자 메시지로 0641님입니다. 얘기하신 호실적 공매도 들어오는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이 해당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번 주 호실적 예상인데요. 시젠은 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시젠이요? 시젠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시젠, 그러니까 호실적 공매도 들어오는 기업으로 이거 두 종목 봐도 제가 되냐? 이제 사실은 네. 오늘 이제 호실적에 대한 이 섹터를 찾아라라고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주가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상은 됐어도 1분기하고 2분기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해서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고 CJ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상당히 놀랐는데, 준비한 게 갑자기 원래, 종목이 나온 나왔어요. 거예요. 오늘 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이나 코로나 관련, 뭐 제약 관련에 대해서 아직도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시젠은 기회가 더 있다. 있을 거라고 그치.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아시겠지만 일단 코로나는 약이 없어요. 약이 나오려면 뭐 WHO에서도 임상을 한 몇 개월 뒤에 결과를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도 바이오 기업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는데 실제로 이 약이 나오는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믹스 정도 해서 그 결과를 보려는 거지 실제로 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렘데시비르 같은 것은 에볼라를 거의 완치를 시켜요. 근데 이 코로나를 못 잡아요, 아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파동이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죠. 그럼 당연히 공매도 많이 쳤던 종목들이 그 시장 테마에 걸려들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건 맞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나 시젠이 지금 올라왔지만 네. 100%가 다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김동석 전문가, 저희 K방역 진단키트 관련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돌발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는 단기성 재료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100년 전에도 세계에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시장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CGN 같은 종목들은 공매도까지 겹쳐서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난번 14만 1,400원을 찍고 지금 9만 원대 가 있지만요.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92,900원이에요. 9만 원 전후가 깨지지 않는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물론 올라간 각도 보시면 90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진행형 정도로 보고 약이 없다면 기회는 아직 더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제는요. 저희가 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92,900원이잖아요. 9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 더 들고 가고 괜찮다라는 전략 주셨는데 단야 선생 전문가께서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관련해서도 계속 좀 언급을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비대면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다 같이 어울려서 놀던 문화에서 이제 끼리끼리 소규모로 움직이거든요. 온라인 관련해서 최근 부각되는 게 이제 쇼핑몰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가 큰 시세로 봤을 때 이런 업종군들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실제로 좋게 발표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5월 14일,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지금 지속돼요. 그럼 지금까지 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1분기와 올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업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지금 현재 7개를 찾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NHN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NHN이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실적 개선, 그다음에 알테오젠까지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면서 시세 탄력이 컸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14일, 15일 이후에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선침하셔도 됩니다.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저희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는 것들은 못 가더라도 5%, 10% 가까이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저가 매수 보유하는 것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리합니다. 돌발 질문이요. 이런 호실적주는 지수 하락 시에 하반 경직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수 하락 시에 만약에 같이 밀린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매수. 왜 그러냐면 하락 시에 같이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지수가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부각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실적 개선들이 이제 크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발행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런 주식들은 사야 된다 했던 게 이제 엑시콘이었거든. 발행시장 설명드리면서 자, 엑시콘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3월 13일 날 미국 시장이 개파락해서 이건 역시도 개파락한다면 여러분들 땡큐하고 매수하셔라. 주가가 4,000원, 5,000원 밑에 가면 갈수록 쌀 수 있다.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들은 1년 만기 30% 만족하시면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3월 13일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현재 매수했다면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들은 겁내지 마시고 적금 주식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트렌드 클래스인데 종목 막 좀 분출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두 분의 전략가께서요.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단야 선생 전문가 오늘 트렌드 클래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업황별로 손익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20년 실적 부진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의 시세 탄력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은 시세 탄력이 부각됩니다. 반드시 부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기업체가 실적이 좋은지 이거는 우리 몫이다. 실적 호전 기업은 2020년, 2021년까지도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석 전문가 얘기 들어보기 전에요. 오늘 그 진단키트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까 CGN 종목도 얘기해 주시고 이태원 사태를 보니 진단키트는 장기전 같아요 라는 또 공감의 메시지도 또 보내주신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들을게요.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에는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수록 종목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실적 관련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상당히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다면 어려워도 갈 종목 간다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머니투데이 경제에서 최고의 투토 멋지십니다. 문자 메시지로 그 종목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늘 방송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장에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김동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두 분 전문가가 매일 나오는 거냐고 또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자주 함께하도록 또 준비를 해볼게요. 자, 013-3366-8209 이 번호로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고 또 같이 전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 정리를 해보고 돌아올게요.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세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에서 불꽃 튀는 썰전이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야 선생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가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전문가가 AS 종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줄 텐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런칭이 된 네. 뜨끈뜨끈한 런칭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이제 2주째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도 의견들 있으실 텐데요. 먼저 단야 선생 전문가 지난번에 KCC 네. 의견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입니다. KCC 역시도 코로나19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특히 인테리어 업종에 대한 그 수혜, 실적 개선,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그다음에 GBC 센터 건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기자재 쪽인 KCC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부분이 KCC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바로 요 가격이었죠. 그 15만 2,500원부터 15만 4,000원 수준이면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주가는 밀렸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기관들 매도하면서 밀렸지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수 가격권 왔습니다. 15만 2,500원 수준, 15만 4,000원 수준까지는 한 번쯤 매수해 볼 만 하시고요. 설사 15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장기 적금 주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월급을 타면은 10주씩 더 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겁내지 마시고 2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의미까지 가진 KCC 의견 들었고요. 김동섭 전문가께서는 참 종목 예전에 저랑 방송할 때 종목 많이 이렇게 안 주셨잖아요. 사실 네, 이게 잘 안 잘 줬죠. 이렇게 아끼셨잖아요. 네. 근데 주셨어요. 지난주에 두산인프라코어 네. 한 주 동안에 어땠나요? 한 9% 정도 수익이 그래요? 났고요. 예.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400원 말씀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4,6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4,600원만 무너지지 않으시면요, 6,400원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추가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거와 그다음 매각 이슈가 계속 시장에 장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매기가 좀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뭔가 좀 이슈가 붙어주면 종목들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여전히 그 홀딩 유효하시되 4,6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서 6,400원 정도 선에서는 그냥 던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섭 전문가의 지난주 종목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단양 선생 전문가님, 지금 오늘 종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네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이 시간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단양 선생 전문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의
자율주행 그 레벨 3 판매 허가에 따른 그 자율주행 섹터의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대될 수 있고요. 뭐니 해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20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바로 하이비전입니다. 예. 하이비전은 지난주에도 그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씩 그럼 보도록 할게요. 예.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략적으로 400억, 즉 30% 정도 증가되는 그런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0억으로 전년 동기 36억 대비 대략적으로 5배 정도 증가되는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서 그 TOF 그 카메라 센싱 쪽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실적 개선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핵심 강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자회사인 큐비콘, 3D 프린터를 만드는 큐비콘인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3D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3D 프린터로 해서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3D 프린터 산업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력 사업과 자회사 실적까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으로 한번 보면 되겠어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손절매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 업종이라든가 다시 한번 그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일단 기관들의 로스컷이 끝난 상황에서 기관들이 신규 매수 전환된다라는 것은 1분 실적 발표의 실적이 숫자로 표시됐을 때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가 수준을 한번 보면은요. 예. 지금 현재 본다면은 대략 9,600원 수준은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매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는 한호가라도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제 네네.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가장 좋은 가격 수준 본다면 하이비전은 8,600원에서 최근 어제 오늘 고가 저가를 본다면 지난 금요일이 9,020원이었고 오늘이 8,98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8,600원에서 9,000원 미만으로 우리가 주가가 조정이었을 때 분할 매수에 나선다면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왕이면 한호가라도 싸게 사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가를 제가 짧게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나온다면 지금 이제 짧은 시점에서는 목표가는 11,000원을 1차적으로 드리는데요. 결국에 11,000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12,500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를 짧게 드리고 대신에 손절가는 없습니다. 차라리 8,600원 미만으로 간다면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목표가 11,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없습니다. 9,000원 미만에서 오히려 8,600원 미만에서는 감사합니다. 매수. 이렇게 싸게 사는 건 우리의 바람이죠. 네.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자, 여러분 변화하는 산업 패러디어 빨리 발견해야.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트렌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종목 집중 들어봤습니다. 김동숙 전문가 이렇게 또 종목 서치하느라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찾으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오늘 장중 한때 19.9% 정도 갔다가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강황 렌즈에 필요한 그 폴리우레탄 주원료에 대해서 XDI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독점을 했죠. 이걸 이제 국산화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 오늘 그 200일선과 121선 저항을 맞았어요.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한 번에 가기 쉽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적절한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캔들로 보면은 이거 사기 좀 부담스럽겠다 하겠지만 월봉을 보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바닥을 확인시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세의 전환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재료가 같이 접근해 준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700원, 지금 가격은 14,950원이에요. 근데 14,700원을 제시한 이유는 오늘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전일 고점이 14,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혹시라도 14,700원 전후 정도 주시면 뭐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목표가를 21,000원을 드렸는데 13,700원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꼭 깝니다. 이건 이제 손절가를 떠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의문을 돌파하다가 의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아요. 그 가격에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13,700원입니다. 그러니까 13,700원만 무너지지 않고 14,700원 정도 전후에서만 받을 수 있으면 네. 상당히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 두 전문가의 썰전과 함께 아주 옥석 가리기로 가려진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잘 들어보셨죠? 이것이 클래스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바라며 오늘은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네. 결국엔 똑같습니다. 실적 호전 기업 찾아라. 지금 시장에는 없는 게 아니라요. 작년 제가 1월 10일까지 한 10일 동안 그 2021년까지 서치를 해보니까 464개 정도가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제시했는데 물론 그때는 코로나19가 없었을 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64개에서 244개가 실적에서 벗어났고 네. 220개는 실적 시에 부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호전이 있는 기업들은 22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실적 호전주를 우리가 어떻게 서치하는지 예.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그래요? 방송할 것입니다. 네, 그럼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MTNW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MTNW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다냐 선생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여의도 클래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다냐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8467님 두 분이 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열혈 팬입니다. 김동섭 전문가님. 네. 존경합니다. 라는 의견까지.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을 뽑겠습니다. 오늘의 관전평 많이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의 베스트는 3943님, 늘 방송 들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무서운 작에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함께 할게요.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오늘 이 뜨거운 썰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클래스가 다른 여의도의 뜨거운 썰전, 여의도 클래스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잠시 후 그 9시에 다냐 선생 전문가의 또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8시 오후에 함께하고요. 또 12시에도 재방송을 함께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두 분의 전문가, 오늘 다냐 선생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또 다시 뵐 날을 기대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